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물론이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은 집도 아닌 것이 무조건 업무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 세금과 상황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는지 주거용으로 보지 않는지, 주거용으로 보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청약인지, 취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보유세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서 이에 맞는 주택수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세금과 상황별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불이익이 없는지 잘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을 보유 중일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간 분양이 아닌 공공 분양이라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 분양 중 특별 공급에 청약을 하거나 일반 공급 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충족되어야 하는 자산 기준이 있는데 이 자산 기준에 보유 중인 오피스텔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됩니다. 그 자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이 보유 중인 부동산의 토지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의 합 2억 1,550만원입니다. 즉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2억 1,55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 공급 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만 알고 계시는데 이 자산 기준까지 알고 계셔야 나중에 공공분양에 청약하실 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게 되니 여기까지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산정 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제 오피스텔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다만 정비구역 내에 속하지 않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일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지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계약을 이미 한 경우라면 경과 규정으로 인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판단은 아파트 등의 다른 주택 취득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을 판단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든 무조건 부가세 포함 4.6%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오피스텔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업무용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또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에 대해 2년 보유와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혜택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과 중과배제 혜택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서 주택수 포함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란 다음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과 전세대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즉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던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해주는 특례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파란색 장기임대주택 A와 주황색 거주주택 B를 보유하던 중에 거주주택 양도 시에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은 다음과 같은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장기임대주택으로 단기민간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본인의 임대주택 유형에 맞게 각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전세대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만약 오피스텔이 자동말소 대상인 단기민간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해당되어서 자동말소가 됐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기간 중에 자진말소를 했다면 똑같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해당 등록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해주는 특례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양도 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혜택임은 물론이고 이 오피스텔 외에 양도차익이 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혜택을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란색 장기임대주택 A와 주황색 주택 B를 보유하던 중에 장기임대주택 A를 양도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B를 양도했을 때도 다주택자이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주된 장기임대주택으로 단기민간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임대주택의 유형에 맞게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 표에 나온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택은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 조정대상지역 091 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세 번째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자동 말소 대상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거나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해당되어서 자동 말소가 됐다면 언제 양도하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기간 중에 자진 말소를 했다면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 말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말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과배제 혜택. 이 두 가지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문의 중에 실무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혜택들이며 양도소득세 납부 시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주택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특례입니다. 실제로는 내용이 훨씬 더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와 중과배제에 관해서는 다시 제대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를 관할하는 지자체 세정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용도를 파악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분이 아닌 일반 건물로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단, 주택으로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일반 건물로 부과되는 것보다 주택으로 부과될 경우에 재산세액이 보통 적어서 주택분으로 과세 변동 신고를 하는 것이 당장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주택분이 아닌 일반 건물로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된 장기 임대주택으로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임대주택의 유형에 맞게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이 표에 나온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 조정대상 지역 091 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이 조정대상 지역 091, 이미 공고된 경우는 2020년 6월 17일 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세 번째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네 번째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금과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세무사님과 상담하실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고 질문하시기보다 아파트 청약시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질문을 하신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해당되고 또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함께 보셨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